자, 43강 키 핵심 지문은 집합 건물 수입 및 관리에 관한 법. 간단하게 하면 집소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동의 건물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더라도 이런 한 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된다.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해야죠. 단 누구의 의사가 필요해요? 소유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1번 지문은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줘야죠. 이번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별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의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자, 전유 부분이냐 건물 본인이냐 이거는 자, 전체가 완성되어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3번의 구분 소유자가 성립한 시점 이후에 건물 개조나 이용상의 변화 등으로 집합 건물이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이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3번과 관련돼서 이 지문도 한번 이런 지문도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돼요. 4번입니다. 한 동의 건물에 구분된 각 건물이 간 부분이 구조상, 형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자를 설정하는 소유자 의사만 있으면 구분된 부분은 독립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5번의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형상, 독립성 외에도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소유자의 구분 소유자의 객관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4번과 5번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구조상, 형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한동 건물의 객체로 등기할 때는 이때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다가구가 되겠죠. 다가구. 자, 그러면 7번에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서 결정한다. 용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8번에 당연 공용 부분 등기를 하지 않으나 우리 구조상 공용 복도 엘리베이터 기약상 공용은 등기해야 되고요. 자, 9번의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에 대해서는 아니 되고 이게 이제 의무가 발생되네요.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 청구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하게 행위 정지 등의 청구만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심히 곤란한 상태인 경우도 가능하며 이게 이제 구분 소유자의 의무들이 발생하네요. 구분 소유물의 경매 청구권, 구분 소유자 규약에 정한 의무를 현재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극히 곤란하게 될지도 할 수 있다. 만약에 맨날 구분 소유자 부부가 싸워요. 밤마다 싸워요. 밤마다 싸우고 뭐다 그릇 부셔져요. 그럼 그때는 밑에나 위에나 살 수가 없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살면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12번에 전유 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 구분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부벽을 철거 파손하여 정개축 행위하는 것은 구분 소유의 경매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옆집에 구멍 뚫어요. 구멍 뚫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말이 안 되죠. 자, 13번은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한 것으로 뭐예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는 거야. 이게 추정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수빈과 같은 담보 책임을 지게 되고 각 공인자는 요거 지분에 따라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조심해야 돼요. 자, 16번은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구분 소유자는 그에 대한 지분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거. 공용 부분을 변경하며 구분 소유자 의뢰권의 몇 분의 3? 4분의 3이죠. 4분의 3 공용 부분의 변경 4분의 3 그로 인해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된 경우 구분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며 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비용을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을 수취할 수 있다는 거. 자, 판례는 20번 지문을 보죠.
판례는 판리비가 체납된 경우 구분 소유를 취득한 자는 그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관리 규약에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의미를 잡아두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 지워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21번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치할 수 없대. 구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분의 여기 나오네요. 전유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 또는 공유 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규약상 특별한 사정이 없대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각각 몇 분의 3, 4분의 3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공용분의 변경에 대해서. 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관리단 집회 결의는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면제하여 각 구분 소유자에 통지한다. 일주일 전입니다. 관리단 집회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의 수요지 개최 없이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서면 결의. 집합 건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가 멸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거쳐서 뭐 할 수 있다? 재건축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에 대해서는 몇 분의 4죠? 5분의 4가 됐었죠. 집합 건물에 재건축하려면 구분사유 인재권의 5분의 4 나오네요. 결의가 있어야 되며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는 재건축 결의는 당연히 무효가 원칙이겠죠. 재건축 결의에 따라서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법인 등기 전에 비법인 사단에 해당함으로써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성원의 의사에 합의해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되며 자,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집회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서에 대해서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의 참가 여부의 해답을 체고할 수 있다. 체고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의 참가 여부에 대한 해답의 체가 기간이 경과했대. 그러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는 최고 기간 만료 2월입니다.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뜻을 해답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의 대지 사용권을 시가, 이거 시가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33번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 결의를 할 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5분의 4입니다. 재건축 결의 5분의 4, 서면 결의도 5분의 4, 2분의 1을 초과하는 복과 결의도 5분의 4. 재건축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재건축의 참가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을 때 구분 소유자에 팔아달라 매도 청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핵심 지문 35개 자주 출제돼요. 이것만 자꾸 숙제해 준다면 우리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핵심 지문 1에서 35까지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 둬야 됩니다.